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환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고 금융위기설이 돌고 있는 아르헨티나보다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재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열흘쯤 돼서 방송이 많이 서툴 때인 1월 31일 제가 경제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사라는 방송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달러를 사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투자라는 것은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잘 돼봐야 술 한잔 사줄 사람도 없고 못 되는 경우에는 욕만 듣고 특히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잘못되면은 구독자만 떨어져 나갑니다. 저도 그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국제 정세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권유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최근 환율 오름을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일부는 관련이 있지만은 그것이 주범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만 삐걱하면은 환율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불안 심리가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당국이 1170원에서 방어를 시작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정책 당국이 개입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환율이나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1170원을 돌파하고 오늘 5시 현재 1187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당국의 방어선이 뚫리면은 환율은 더 강하게 오르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환율을 말하며 그것은 네이버에서 환율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환율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환율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중에서는 타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였지만은 제가 주말 방송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미중 협상이 일단은 결렬된 것으로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배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지금은 중국이 북한의 배입이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A라는 사람이 B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줬는데 오히려 B가 A를 오지랖 넓다고 비난을 하고 그런데도 A는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A를 향해서 바보 또는 병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B가 A 집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지금 화염병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A가 B에게 쌀을 줘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A를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은 A가 경찰에게 고발당할 수 있는 심각한 약점을 B에게 잡혀 있는 상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지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 기도 안 차는 것은 북한의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12일날 시시껄렁한 물품 거래나 인적 교류 같은 것으로 북남선언 이행을 떼우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도주의라는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를 하는 것은 결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사람이 인도주의적으로 주겠다는데 받는 사람이 인도주의적이 아니랍니다. 참 기도 안 찹니다. 문재인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인도주의적이라는데 북한은 인도주의적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안으로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까지도 인도주의적이란 용어로 우기면서 북한 퍼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받는 당사자는 그따위 시시껄렁한 물품은 안 받겠고 인도주의적도 아니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도 응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지랖이란 욕을 듣고 받는 사람이 인도주의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쌀을 준다고요? 여러분, 문재인이가 자기 집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병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쌀을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100% 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반대되는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통치 차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바로 국정농단이고 이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자의 탈원전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자들이 독일의 탈원전 사례를 모델로 제시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독일이라는 선진국도 탈원전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반도체 세계 10위, 20위 하는 국가가 반도체를 정책상 접는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처럼 세계 1위 반도체 국가가 반도체를 접는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전 기술 경쟁력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원전 기술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사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뭡니까? 독일은 2차 대전에서의 핵 개발에 대한 거부감으로 핵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감이 큰 상황이고 따라서 독일은 원전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은 원전 비중도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원전을 폐쇄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세계 1위 국가가 원전을 폐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독일과는 다릅니다. 독일의 탈원전과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완전한 역적 행위입니다. 정말 문재인이 이자의 재앙이 언제 막을 내릴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